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 척추 내시경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허동아입니다. 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이제 어르신 환자, 고령 환자의 척추 치료와 척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또 저희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제로요. 척추외과 의사의 양심 고백 이런 부제를 한번 달아 봤는데요. 왜 이런 부제를 달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척추외과 의사의 양심 고백이라는 주제로는 아마 비욘디 채널에서도 몇 번 아마 방송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때 뭐 시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아마 주였지 않나 싶고요. 이거는 정말 제가 양심 고백처럼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저희가 인제 주로 치료하는 척추의 환자분들의 대상 연령층이 60대 70 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80대 90대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후반, 80대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척추나 관절의 문제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최근에 일간지에서 인제 기사로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90.7 세입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도 거의 87 세거든요. 이러면 옛날하고 정말 다르게 오래 사시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환갑잔치 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환갑이 60 세잖아요. 그때 진짜 60세 환갑잔치 많이 했었고 칠순잔치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환갑잔치 하나요? 안 전혀 하지 않죠. 가족 식사 정도 할 겁니다. 왜냐면 60 대는 노인, 고령 환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젊으시거든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네. 배우분들 중에서도 60대 환자지 60 대라고 하지만은 전혀 60 대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 우리가 인제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평균 수명이라면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근데 오히려 건강 수명은 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90 대까지 산다 하더라도 80 대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힘들게 10 년을 버틴다는 거죠. 만약에 건강 수명은 80 세고 평균 수명은 90 대라고 하면은 10년 동안은 어디가 아프시든 아파서 힘들게 10 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수명과 평균 수명은 거의 비슷해야지 좋은 거거든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수명이 90 세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그 100세 시대가 맞는 거예요. 예. 평균이 90 세니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70 년 2000 년대도 별로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2000 년대에는 평균 수명이 몇 세였냐? 75 세, 79세 이랬습니다. 지금보다 10 년이 낮았어요. 네. 그러면은 특히 인제 남성 같은 경우는 72세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2000 년대에 저한테 70대 환자가 오면 허리 수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관절 수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희 때는 안 한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80 세를 못 넘거든요. 그때는 척추 수술도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러면은 70대 환자분이 오시면은 아유 인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이 어려운 수술을 하느냐. 왜냐하면 척추가 생명에 영향을 주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 70대 환자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80 대? 더더군다나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70대 환자분들 암이 진단됐다. 암 치료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다른 치료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빨리 돌아가시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포기했어요. "아유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척추 수술을 해." 의사도 "아이고 인제 뭐 70 대인데 뭐하러 수술을 힘들게 하십니까?" 보호자도 포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80 대는 뭐 아예 척추 수술 아예 생각도 안 했죠. 80 대는 정말 저희 그때 장수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외과 의사의 인제 저희 척추외과, 척추신경외과를 포함해서 외과 의사의 전성기가 보통 언제냐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수술 실력이 가장 절정일 때가 저희가 보통 수술을 시작하고 15 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0 대, 50 대를 얘기해요. 60 대를 가면 아무래도 체력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50대 초반이니까 수술한 지 벌써 20 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40 대, 50대 전후가 가장 저는 수술 실력이 절정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나이 때 보통 저희가 인제 정교수가 되거든요, 대학에 있으면. 그러면 지금 40 대, 50대 그 수술의 절정인 저희 척추외과, 척추신경외과 의사들이 2000 년대에는 뭘 했었냐. 그때 전공이 전임이 그다음에 막 대학에 막 조교수 전임 강사로 발령받아서 일을 할 때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2000 년대에 평균 수명은 70 대였으니까 저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70대 환자는 80대 환자는 수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수술을 배울 때 수술을 처음 시작할 때는 고령 환자는 수술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령 환자를 수술해 본 경험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서야 이런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령화 사회로 인제 저희가 진입하고 평균 수명이 올라가면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지내시고 잘 계시는 이런 70대 후반, 80대 그리고 90대 환자분들을 이제는 이 척추 수술, 척추 치료를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많이 의사들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늘 고민하고요. 저희가 학회나 이런 공부하는 데서 저희의 가장 큰 이슈는 고령 환자의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점점 이 70 년대 뭐 2000 년대를 지나서 이 지금 평균 수명이 거의 인제 90을 다 바라본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88세 뭐 이런 환자분들도 너무 건강하시고요. 70 전까지는 한 번도 허리 아파 보시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 70 대까지는 허리 한 번도 안 아파 봤다. 근데 80 대니까 아프시다." 이런 분들이 옵니다. 80 대까지도 한 번도 안 아파 봤다. 그냥 뭐 허리 좀 아픈 정도가 다였다. 근데 90 대가 돼서야 허리도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나 이걸 치료받고 싶다.' 이런 일들이 지금 저희 환자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주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참 이 수술 수련을 할 때 어떻게 배웠냐? 평균 수명이 80 대가 안 되니까 70대 후반 환자는 수술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저희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고령 환자는 일반적인 60대, 50대, 40대 환자분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일단 내과 질환이 많아요.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에요. 옛날에 제가 2000 년대 전임이 전공의 할 때는 "혈압, 당뇨 있어요. 아 수술 어렵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고혈압, 당뇨는 기본인데요. 다행히 아주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심장 질환, 신장 질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뇌졸중 또 이식 뭐 이런 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뼈가 굉장히 약해요. 건강하지만은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굉장히 어 약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척추 노화가 전체적으로 와서 뼈의 모양이 굉장히 변형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아버지 저희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허리가 틀어진 이런 것들이 척추 노화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인제 척추 변형이에요. 허리가 인제 옆으로 틀어지거나 아니면 앞으로 숙여지면서 이제 이런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보기 어려운 거고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럭저럭 버티셨는데 어느 한 부분만 좋아진 나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딱 찍었는데 MRI를 찍었는데 4-5번 한 군데만 나쁘면 치료하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2-3 번도 나쁘고 4-5 번도 안 좋고 5 번, 1번 추간공도 안 좋고 뼈도 좀 부러져 있고 다발성 병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치료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에 한참 수술을 배울 때 고령 환자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았고, 근데 또 고령 환자분들은 어르신 환자분들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게 굉장히 인제 저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러면 뭐가 문제냐? 이제 마취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 뭐 수술은 또 한다 쳐. 근데 마취가 무서운 거예요. 뭐 수술은 잘 할 수가 있는데 마취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나. 마취하고 나서 깨지 않으시면 어떡하냐. 환자분도 불안하시고 가족분들도 불안하시잖아요. 저도 불안합니다. 수술하는 의사들도. 그래서 이 전신 마취를 하게 되 해야 되는 상황이면 더더군다나 의사들도 이런 경우는 수술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망설이시죠. 보호자분도 망설이시죠. 저희들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게 80 대, 90대 환자분들의 어 치료할 때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쪼끔 인제 치료에 대한 기준이 인제 섰습니다.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반드시 60대 이상인 경우는 요즘 55세 이상에서도 많이 검사하시는데, 반드시 골다공증은 지금 당장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상에서 골다공증이 보이면은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80대 90대 환자분이 뒤늦게 골다공증이 발견이 되면 골다공증을 한두 달이라도 치료하고 수술로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제 척추 노화가 심하게 있게 되면 이거를 다발성 병변이 많다 말씀드렸죠. 한 부위만 딱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 부위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될 수 있으면 옛날처럼 이런 걸 고식적인 수술이라고 하는데 많이 쭉 제거하는 수술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피부 절개를 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조직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우리가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고 하고, 바로 다른 말로는 최소 절개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인 방법이 척추 내시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80대 90대 환자분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내시경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에 가셨다가, 요즘 대학병원에서도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지만 아직 척추 내시경 수술까지 할 여력이 없으신 이제 고난이도 질환 위주로만 이제 수술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오히려 80대 90대 환자분은 척추 내시경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고 역으로 저희 같이 내시경을 주로 하는 병원 쪽으로 오히려 의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인제 열심히 치료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대 90대 환자분은요, 목 디스크도 쪼끔 있고 흉추부에도 협착이 쪼끔 있고 허리도 좀 안 좋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치료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위만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또 허리에서도 한 부위만 나쁘지가 않고요. 뭐 2 번, 3 번, 1 번, 2번, 뭐 4 번, 5번 다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두 부위만 이제 골라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요즘 저희들이 이제 경험과 연구에 비추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인제 그러면 뭐 말만 이제 길게 할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인제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인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분 90 세입니다. 옛날에 이거 전에도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는 사진인데요. 소위 말해서 자유당 때 정치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오래 걷기가 힘들어서 오세요. 굉장히 인제 허리 빼고는 정정하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근데 잘 못 걸으니까 당이 운동을 잘 못 하시게 되니까 당 조절도 안 되고 혈압도 들쭉날쭉해지는 거예요. 혈압약이 점점 올라간대요. 보면은 인제 세 군데가 인제 협착인데 이거 세 군데를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더 심한 거는 여기가 3 번, 4 번이고 4 번, 5 번이거든요. 딱 단면을 보니까 협착이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환자분을 이만큼 째고 절개 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마 그건 환자분도 원치 않을 거고요. 의사도 원치 않을 겁니다. 마취과에서도 그런 수술은
도와드리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척추 마취만 했고 최소절개 수술법 중에 하나인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척추 마취하면 살짝 재워드리기는 하는데 적어도 못 깨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척추 마취하고 최소절개로 내시경으로 하면 아주 조금만 1cm씩 절개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냥 내시경 뽑고 한 바늘 꼬매고 바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고요. 다행히 마취도 잘 유지가 되고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좁았던 협착증 두 군데가 이제 많이 펴졌죠. 그래서 물론 지팡이는 짚고 걸으시지만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실 수 있게 됐다. "아 너무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훨씬 한결 다니시기 편하시다. 그다음에 운동이 되니까 당도 조절되고 혈압도 조절이 더 잘 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치료라는 것 자체가 꼭 허리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요. 이로 인해서 운동도 되고 활동이 된다고 하면 갖고 있는 내과적인 질환의 조절과 관리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83 세예요. 83세 옛날에 2000 년대에는 수술 안 했습니다. 어차피 평균 수명이 그때 70 대였으니까요. 오히려 허리 수술하다가 잘못돼서 그래도 잘 계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더 가족분들도 슬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인제 80대 환자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보면은 이분은 다행히 4-5번 단일 병변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석회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꺼워진 황색인대 아마 인제 많이 알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죠? 협착증의 원인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그 두꺼워진 인대가 석회화까지 된 거예요. 유착이 매우 심했죠. 굉장히 고민됩니다. 환자분들도 수술할까 말까 고민되지만 너무 아프니까 인제 이 경우는 수술을 결정했고 하지만 저도 수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인제 하지만 주사 치료나 다른 치료에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은 인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분은 인제 단일 병변이니까 한 군데니까 뭐 척추 마취만 해서 수술 잘 끝났죠. 환자분도 일찍 퇴원했고 잘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부가적으로 뭐가 좋으냐? 운동이 되고 활동이 되면 입맛도 좋아지시고 식사도 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과적 질환 관리가 잘 돼요. 아니 내과 질환이 운동이나 일상생활 안 되고 안 되는 상황에서 약만 먹으면 조절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과 질환도 더 잘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노인성 우울증도 꽤 있습니다. 어르신 우울증. 활동이 안 되고 집에만 계시고 햇볕도 못 쬐면 우울증 더 악화됩니다. 예.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울증까지 아니더라도 우울적 성향이 보이는 경우도 훨씬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대 90대 환자분들 중에서 단일 병변이면 사실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90대 환자분이다 하더라도 저희도 의사들도 용기 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도 용기 내셨잖아요. 보호자분들도 용기 내셨잖아요. 저희도 용기 내야 돼요. 저희도 용기가 안 나면 수술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수술을 하고 왔는데 오늘 80대 환자분이 두 분이셨어요. 예.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지만 보통 80대 90대 환자분은 10년 이상 비수술적 치료를 하신 분들이에요. 10년 이상 주사하셨다. 10년 이상 약 드셨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60대 70 대부터 약 드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자도 그렇고 수술 받는 환자분 어르신분의 입장에서도 치료의 부담이 적은 그리고 회복이 빠른 저는 내시경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전신 마취하지 않고 허리만 마취해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시경 수술로 하기 어려운 경우면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80대 90대 환자분을 이만큼 째고 수술한다? 그거는 아마 수술 후에 회복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른 경우 보여 드릴게요. 왜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을 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아직 80 대, 90대 환자의 치료 경험이 어 60 대, 70대 환자의 치료 경험보다는 확실히 적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80 대, 90대 환자분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환자분 보면은 지금 80대 환자분인데 인제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오래 걷지를 못하고 그리고 다리도 붓고. 근데 보면은 다발성 협착이 있으면서 추간공도 다발성으로 안 좋거든요. 사실 이거 핀 넣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핀을 한 군데 넣어서 안 되고 제가 봐서 한 3 군데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럼 3 군데 이상은 핀 8개 최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80대 환자에서 핀 넣는 수술을 과연 환자분께서 견딜 수 있을까?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시경으로 감안만 했습니다. 환자분도 원했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이 환자분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좋아지지 않았고 회복 과정 중에서 환자분 많이 어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령 환자에 있어서 다발성 병변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저희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제 핀을 3 군데 넣을 수는 없을 거고요. 적어도 한 군데는 넣어야 된다. 이런 경우에 젊으신 분이면 3 군데 다 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느냐. 인제 이런 환자의 치료의 경험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다른 선생님들도 배우는데 이런 경우는 한 부위 정도는 어떻게든 유압을 하고 나머지는 감압만 해서 감압과 유압을 섞어서 하는 수술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요즘에 좀 트렌드가 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좀 아쉬웠어요. 예예. 근데 이 환자분께서는 절대 인제 유압은 원치 않았고 또 80대 환자에서 유압을 한다는 건 의사한테도 굉장히 부담이 됐고 그랬던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환자분은 8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제 의사 선생님의 어머님이세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이 있는데 갑자기 못 걸으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구가 아담하신 분인데 보시면 척추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나 있죠. 그러면서 협착증이 동반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건강하셨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럼 제가 뭘 고민했냐면 이 환자분을 유압하지 않고 그냥 감압만 했다. 근데 이분이 87 세가 돼서 뼈가 더 어긋났다. 그럼 87세 때 유압을 할 수 있을까? 그때는 못 하겠죠. 그러면 뼈가 점점 더 어긋나는 거는 수술과 상관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여러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건강하시다면 유압하자." 왜냐면 지금 감압만 했다가 5년 이후에 한 88세 막 87세 돼서 유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이 환자분이 60 세나 70 대면 요번에 유압하지 않고 감압만 했다가 잘 버텨 관리하시다가 정 안 되면 유압을 하면 그때는 70 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은 유압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압했냐? 전신 마취 안 하고요. 척추만 마취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긋난 뼈가 인제 잘 맞춰졌고 다행히 잘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자식분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명절 때까지 병원에서 푹 쉬었다 가시겠다. 네. 그래서 충분히 병원에서 요양하고 잘 퇴원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희가 굉장히 고민되고 어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다. 이거를 꼭 말씀드려요. 왜냐? 저희들이 한참 수술을 배울 때는 평균 여명이 70 대였기 때문에 70대 환자부터 수술을 잘 안 했거든요. 안 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80대 환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82세 남자 환자분이고 오른쪽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환자분 중심성 협착과 추가공 협착에 심하게 동반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거 유압해야 됩니다. 근데 82세 환자분을 유압하기 너무 부담됐어요. 저도 부담됐고 환자분도 당연히 수술도 할지 말지인데 유압까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척추 마취하에 내시경 감압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직후에는 되게 좋았는데 다시 활동을 하면서 다시 아파졌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얼마나 환자분께서 속상하시겠어요. 저도 속상합니다. 환자분 아프시면 의사도 아파요. 다시 아파지니까 인제 "수술 잘못된 거 아니냐." 인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를 다시 찍었더니 또 노화가 되면서 여기 추간공이 재협착이 왔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인제 많이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 바로 주사 치료 좀 해 보다가 안 돼서 척추 마취하고 이렇게 유압수를 했습니다. 다시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80대 초중반까지는 건강하신 분은 척추 마취하고도 유압할 수 있거든요, 전신 마취 안 하고. 그럼 유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의 경험을, 제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의 경험을 토대로 요새 어떤 게 있냐면, 80대 초반 환자에서 유압한 해야 되는 경우는 "과감히 유압하자."라는 게 요즘 결론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80대 환자는 아예 수술도 안 했죠. 그다음 나온 게 80대 환자분이면 건강하면 "유압하지 말고 그냥 감압으로 끝내자." 근데 이 환자분들이 다시 재발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너무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80대 초반까지 꼭 유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압하자."라는 게 요즘의 결론이에요. 예. 이거를 사실 저희들도 몰랐던 사실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양심 고백이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 척추에서 굉장히 이 어르신 고령 환자분들의 치료가 저희들의 굉장히 고민거리이자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저희 학회가 있습니다.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노인 환자분, 어르신 환자분들을 좀 더 잘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80대 중반에 뇌종양이 발견됐다. 옛날에는 수술 안 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저희가 대처를 잘하려고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학회에서 노인 환자분들, 어르신 환자분들을 좀 더 잘 치료하려고, 척추도 그렇고 어 뇌질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돌팔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평균 여명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환자군들이 생기면서 저희도 굉장히 모르고 공부하는 부분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인제 이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 보면, 고령 환자의 척추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80대, 90대 또 70대 환자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정말 의사들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어쨌든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합니다.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비수술적 치료하는데 당뇨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라는 항염증제를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쓰면 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우선이지만 참 치료할 때 어려움이 있다. 또 항혈전제 약들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거는 피를 좀 묽게 하는 거잖아요. 또 출혈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비수술적 치료가 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되게 어렵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 특히 80대 초반에는.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나중에 80대 후반 거기서 망설이다가 버티다가 80대 후반이 되면 저희도 못 타요. 마취를 못 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80대 초반에는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척추 마취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신 마취하면 못 깨어나거나 이럴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척추 마취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이게 오타가 있는데 최소 침습 수술, 최소 절개 수술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가능하다면 척추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저의 어머님을 제가 수술했습니다. 한 3 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 오랜만에 뵀는데 식당을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협착증이었어요. 다행히 단일 병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39 년생이시거든요. 연세 많으시죠. 80대 중반이시죠. 방법이 없어요. 못 걸으시는데 어떡합니까? 했습니다.
내시경으로 감압만 다행히 해서 지금 잘 다니시고 어제 전화 드렸더니 모임 가신다고. 네. 80대 중반까지는 환자분도 용기 낼 수 있고요. 가족분들도 용기 낼 수 있고 의사들도 용기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더 넘어가면 저희도 용기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80대 초반에는 꼭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꼭 한번 용기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수술을 막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80대 초반에서는 유압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유압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압만 했다가 그래도 잘 버티시면 다행인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결국은 유압술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 환자분도 그렇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애매하게 5 년, 6년 있다가 80대 후반이 됐을 때 유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인제 아마 2-3년 지나면 100세 시대에 평균 여명이 95 세까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는 거는 80대 초반은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90 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용기 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80대 환자분을 돈 벌기 위해서 수술한다? 안 하고 맙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예. 수술이 잘 끝나도 갑자기 숨 차시다, 속 쓰리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 내과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80대 환자분들은 환자분, 환자 보호자분, 그다음에 의사, 마취과 의사 다 협심해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 아닌가 싶고요. 왜 치료해야 되느냐? 내과적인 질환의 관리에서도 굉장히 필요하고 노인성 우울증을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척추나 관절 질환의 적절한 치료가. 두 번째, 평균 여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하다. 건강 수명은 뭐냐면 건강하게 사는 나이예요. 평균 수명이 100 세다 하더라도 건강 수명이 80 세면 20년 동안 아프고 고통스럽게 20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 평균 수명이 90 세면 건강 수명도 거의 89 세, 90 세가 돼야 됩니다. 아파서 힘들게 돌아가시기까지의 기간이 1년 내로 저는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척추 관절 쪽 '아 여기 다 하면 안 돼.'라고 편견으로 그냥 아집으로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꼭 상담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병원도 좋고요. 가까운 병원도 좋고 대학병원에서도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수술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와서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고 그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질문 그래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10분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앤니 님이 나이 많은 어르신 환자분께서 척추 내시경 치료하고 얼마 후부터 움직일 수 있냐? 오전에 수술하시면 당일 저녁부터 움직입니다. 오전에 보통 인제 80대 환자분을 거의 첫 수술이나 두 번째 수술로 하거든요. 그러면 첫 수술하고 4 시간 후에 일어나 보실 수 있고 빠르면 저녁 때 식사가 나옵니다. 적어도 다음 날부터는 바로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 내시경 유압술이라면 하루 있다가 일어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내시경 감압술인 경우면 4 시간 후부터 움직이시라고 당일날 오후나 저녁부터 움직이신다. 예. 저희 병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님 암님께서 한 10년 넘으셨네요. 15년 정도 전에 전이증으로 4-5 번을 유압술을 하셨는데 지금은 고관절 눌림이 심해서 12 월에 MRI를 찍으니까 바로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수술 지금 좋아졌다는 거죠? 좋아졌으면 좀 지켜보셔도 돼요. 네. 근데 아마 이게 바로 수술 권유를 한 거 보면은 꽤 많이 이게 눌리나 봐요. 아마 수술 부위가 아니라 수술 위나 아래 부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좋아졌다면 쪼끔 더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고관절 눌림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긴 하겠는데 만약에 인접 부위 변성이다.
옛날에 4-5번 수술 고정했는데 위랑 아래가 나빠졌다면 옛날에는 거기를 또 핀을 넣어서 핀을 연장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핀 연장술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요. 그 좁아진 부분만 눌린 부분만 또 내시경으로 풀어주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오셔도 좋고요.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11 님께서 "10 시간 일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예, 저도 오늘 아침 8시 반 부터 수술했거든요. 7 시간 넘게 계속 서서 수술했는데요. 이러면 저도 집에 가면 허리 무지하게 아픕니다. 예. 저도 50 대인데요. 네. 어깨도 아프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내시경 수술하면은 이 손만 쓰는 게 아니라 양쪽 발 씁니다. 양쪽 발은 페달을 밟아야 되고요. 드럼처럼 손발 다 씁니다. 이렇게 수술하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10 시간씩 일하셨으면 당연히 또 육체적인 활동이 많은 일이라면 허리가 당연히 아프실 수밖에 없는데 어 중간중간에 허리 스트레칭 좀 해 주시고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 같을 때 쪼끔이라도 짬 나면 어디 좀 누워서라도 좀 잠깐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아예 그 일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챙겨서 운동도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예. 10 시간 일하시면 허리 아플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 디스크나 협착이 혹시 있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아프시면은 한번 일단 어떤 치료를 추천하기 전에 진단부터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부터라도 가까운 병원 가서 좀 찍어 보시고 뭐 꼼짝 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MRI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웃 님께서 다리 저리가 힘 빠짐 증상이 있다. 아, 이건 협착증일 수도 있고 디스크일 수도 있거든요. 공통된 증상인데 일단은 힘 빠짐 증상이 좀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오래 걸으면 힘이 많이 빠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수술을 고려해야 되고요. 요즘 뭐 서울 뭐 부산 뭐 이런 대도시 쪽에서는 뭐 대학병원도 그렇고 내시경으로 많이 합니다. 예. 아마 저 진료실로 오신 분 중에 내시경 오늘 제가 내시경 수술만 한 건 아니에요. 내시경으로 되면은 꼭 척추 내시경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으로 그래도 한 90%는 내시경으로 치료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으로 유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다리 저림, 당김, 힘 빠진 정도라면 핀 넣는 수술까지는 아니고 내시경 감압술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루비 님께서 할머님께서 계단 오르실 때 힘이 빠져서 못 걸으신다. 아, 오르막 오르실 때 더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척추협착증은 체중이 실리면 이 신경관이 더 좁아지면서 신경이 자극되면서 다리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힘이 빠져서 수술 못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그러니까 오래 못 걸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이게 협착증 때문이다. 85세 이상이면 사실 가족분들도 굉장히 고민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85세 이전이라면 근데 간단하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39 년생이신 저희 어머니를 제가 직접 수술했거든요. 한 부위. 지금 잘 걸으십니다. 모임도 다니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영채 님께서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로 10주 진단받았다. 환자의 나이는 38 세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요. 노인성 척추 압박 골절하고 젊으신 분의 외상성 척추 압박 골절은 치료 방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수술할 정도는 아니어서 비수술적 치료로 제 생각에는 잘 버티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압박골절로 수술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예. 분쇄 압박골절이면 100% 수술해야 되고요. 단순 외상성 압박골절은 한 3분의 1 정도에서 수술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통증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은 아마 입원 기간이 제한이 있을 거예요. 어. 어 한번 이 경우는 진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요.
이 어 대학병원 쪽에서 한번 진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압박골절로 인해서 척추 변형이 생기면서 더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저희는 뭐 인제 교통사고 환자분은 거의 보지는 않지만 이 입원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정 입원 기간이라는 거를 거의 국가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이 너무 오래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에도 문제가 됩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드시니까 오래 입원하고 싶으신 거 제가 충분히 심적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어 진단에 따른 적정 입원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 미국에서는 아주 짧잖아요. 한국에서는 여유 있게 입원할 수 있는데 아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입원을 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답답하시면은 이런 경우는 대학병원 쪽에 한번 자료를 가져가셔서 한번 진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검사하는 거는 아마 교통사고 그쪽에서 보장이 될 거예요. 한번 다시 검사하는 거. 변형이 더 진행하는지. 아 이게 참 복잡한 경우인데 이게 이것만으로 참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 저희는 인제 노인성 척추 압박 골절은 저희가 치료하는데요. 이런 젊은 환자 외상성 척추 압박 골절은 저희가 치료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쪽 진료 권유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님께서 측만증과 골반 틀어짐이 있고 배가 나오고 허리가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치료가 되면 그럼요. 척추 후만 변형과 측만 변형이 있으면요. "배가 볼록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측만증 때문에도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은 쏙 들어가려면 인제 살이 빠져야 되는 거고요. 허리도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게 연세가 많이 든 상태면은 고정형 측만이 있어요. 픽스드냐 넌 픽스드냐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제 움직여 보면 아는데 척추 측만증이 심하면 100% 교정은 안 됩니다. 게다가 픽스드 타입이면 그거는 교정이 안 되는데 넌 픽스드 타입이면 교정이 되고요. 100% 교정이 안 되더라도 약간만 한 15%만 펴줘도 훨씬 체형이 좋아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한번 재활의학과 쪽 가서 한번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척추협착증 추나 치료를 가능하는 하나요? 초기에서는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 추나, 뭐 도수 치료, 재활 치료, 운동 치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요. 그런 치료로서도 안 되는 중증 협착증의 경우에 수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초기면 추나 치료 치료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나 치료가 일종의 재활 치료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링곰 님이 지인이 80 대인데 척추 수술이 안전할지 걱정입니다. 고령에서 척추 수술의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명히 있어요. 일단은 근데 수술의 리스크보다는 마취의 리스크예요. 그래서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수술 전에 저희가 이 마취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큰 수술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한 분절 유압이나 뭐 두세 분절 감압까지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은 그때는 수술 원하셔도 못 하거든요. 오늘 저 80대 두 분 했습니다. 네. 이번 주만 80대 벌써 네 분? 저도 무섭습니다. 네. 그렇지만 의외로 감압 쓸만한 경우는요. 80대 환자분들도 의외로 회복 잘하십니다. 네. 근데 만약에 80대 어르신인데 진짜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핀이 막 10개 이상 들어가고 이런 수술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활력남 님께서 오랫동안 척추 통증을 겪고 수면에도 문제가 있고 밤에 아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면증도 옵니다. 예. 또 약을 드시다 보면 약 먹고 주무신다는 분들도 있지만 약 먹으면 잠 안 오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척추로 고생하시면은 분명히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어 수술 치료 잘 받으면요. 통증이 줄어들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다음에 일상생활이 좋고요. 운동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피로감이 있고 이러면요. 저희가 운동 치료를 좀 설명드려요. 네. 재활 운동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 환자분들도 척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도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 피로감도 좋아집니다. 근데 피로감이 좀 계속 있다고 하면 운동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피로감도 좋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계단 걷기 하면 안 되나요? 사실 계단 걷기는요. 코어 근육에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허리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코어 근육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럼 계단 걷기는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다만 허리에 심한 질환이 있는 분은 계단 걷기는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지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완만한 경사. 예. 왜냐하면 계단 걷기는 턱턱턱 올라가면서 허리에도 충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프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 계단 걷기는 코어 근육에 좋은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허리 질환이 있는 분은 계단 걷기가 다소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단 걷기보다는 어 평지 걷기. 평지 좀 걸으세요. 그다음에 그 짐 같은 데서 일정한 속도로 그 있잖아요. 러닝머신 이런 데서 걷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양심 고백이란 이런 부제를 달아서 했는데요. 아예 저희가 경험이 없지 않습니다. 인제 80대 환자, 90대 환자분들도 굉장히 경험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연구도 하고 저희가 같이 공부도 하고 학회에서도 같이 발표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이란 그 80 대, 90대 환자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가족분들도 먼저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쯤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도 용기 내시고 보호자분들도 용기 내시면요. 저희들도 용기 내서 치료하려고 애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저희도 무섭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끝맺은 말 하려는데 한 분 올려서 이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좀 남았으니까. 뭉게구름님께서 70대 후반이면 일단 연세는 저희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70대 후반까지는. 허리 협착증 수술 2번이나 했는데 또 재발했다.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재발이 같은 부위에 재발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부위가 재발했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부위에 재발했다면 저는 하시는 게 맞고 같은 부위에 또 재발했으면 아마 유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저라면 한번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시경 경험 많은 병원에서 꼭 저희 병원 오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상담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한번 좀 양심 고백이란 주제로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로 한번 저희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예.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 내용 좋고 했다면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비욘디 채널 구독도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척추에 관한 좋은 유익한 주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러 오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